운전면허 행정처분입니다. 앞선 강의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은 자동차를 빼앗아 운전한 경우죠. 훔친 경우에 대해서는 첫 번째 훔친 경우는 면허 정지 100일만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훔쳤을 때 그때 취소가 들어가는 것이죠.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형사입건 된 때 취소되고, 과거 1회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 2회째는 취소가 된다는 얘기죠. 과거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해서 면허 정지 취소 받은 사람이 다시 또 자동차를 훔쳐서 운전한 경우, 이때는 이제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100점이 부과되지만은 두 번째는 취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에게 1년 기준으로 특혜 점수 10점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점에서 10점을 감해준다는 것이죠. 이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누산점에서 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차이범위 나옵니다. 차이범위 경우에 범죄 행위가 실체적 경합 관계라면 각각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각각을 하고, 상상적 경합이면 중환제의 법정형 상한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차이범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예비 업무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수인 경우에는 처벌을 하죠. 이 경우에는 취소에 해당되면은 취소하지 않고 벌점을 110점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지에 해당되면은 2분의 1로 감경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주는 벌점이 100점이 아니고 110점이죠.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110점이라는 부분을 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사고 후에 조치를 불이행하고 인피도주를 하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자수를 하면 감경을 해줍니다. 근데 물피도주를 한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들어가죠. 이때는 자수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감경은 없습니다. 벌점 15점만 먹으면 되니까 특별하게 감경을 해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무면허 운전 관련한 판례를 보면은 여러 날에 걸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날마다 한 개의 운전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날을 지나서, 그러니까 그 전날에 밤 한 11시 50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연속으로 운전했다면은 그 음주운전은 포괄해서 한죄가 되는 것이죠. 무면허 운전도 마찬가지로 그 전날 밤 11시 반에 시동 켜가지고 다음날까지 운전을 했다면은 한 개의 범죄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무면허 운전은 통상 여러 날을 하게 되죠. 하루에도 몇 번 시동을 켰다가 껐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날을 무면허 운전했다면은 그때는 날마다 한 개의 운전 행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가법 도주 차량으로 면허 취소를 받은 다음에 운전을 했더라도 나중에 그 특가법이 무혐의를 받고 면허 취소를 철회했다면은,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니까 무면허 운전이 되는데, 뒤에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한 행위는 소급해서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연습면허로 주행 연습하는 사람의 동석자가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자라야 되는데,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은 그 연습면허는 취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운전한 그 자체를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기관이 도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게을리해서 그 기간에 도래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미필적 고의로는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슷한 행위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이 있고 난폭운전이 있고 공동위험 행위가 있죠.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이제 형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도교법에서 나오는 것이죠. 피해를 주는 운전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고의로 위협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운전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형법에 따라서 좀 강하게 처벌됩니다. 난폭운전이라는 것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해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아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한 경우입니다. 아래 행위를 하고 해놓고 아래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바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복운전은 특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면은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위협하는 것이죠. 사유를 보면은 소음 발생, 앞조르기 위반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두 문자로 암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압, 안신 중, 급진, 속행, 후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소압, 안신 중, 급진, 속행, 후유가 됩니다. 뜻은 이제 소압해서
신중하게 운전을 해야죠. 근데 안 신중하고 급진 속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뻔했겠죠. 사고 났으면은 사고 처리될 건데 사고가 안 났겠죠. 그러니까 난폭 운전을 처벌하는 겁니다. 후유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유를 두 문자로 암기를 하시고, 공동위험 행위는 두 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난폭 운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겠죠. 도교법에 의해서 처벌되겠습니다. 주요 벌점에 대해서 보면은 이 음주운전과 보부운전에 대해서는 실무상업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최초 차량 절도에 대해서는 100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사고는 90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벌점들은 우리 실무정함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기억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위험행위, 승객들의 차내 소란 방치, 그리고 난폭운전, 이것은 벌점이 40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사다난이죠. 자, 공동위험행위도 다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승객들도 여러 사람이겠죠. 소란하니까 다입니다. 다, 사, 다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하고 난은 사회성이라는 것이죠. 다사다난. 자, 중침,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고속도로 전원차로 갓길 통행 위반, 벌점 40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 물피도주는 15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그대로 실무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보시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주 측정을 보면은 음주 단속 대상은 자동차 등 모든 건설기계, 노면 전차, 자전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노면 전차는 없죠. 자, 원자, 일종 대형 면허가 필요한 10종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건설기계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 도로건축법상에 보면은 자동차에는 우리가 원래는 10종 건설기계가 포함됐잖아요. 근데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 도교법에 보면은 모든 건설기계를 음주 단속의 대상에는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종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굴삭기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음주 단속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 실무종합에 지문은 나와 있습니다. 자, 농기계인 경운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되지 않는 것이죠. 자전거는 단속이 되죠. 근데 경운기는 아닙니다. 자, 호흡 측정하는 때에는 이제 입안의 잔류 알코올 제거를 위해서 물 200ml를 제공하게 되는데 500ml가 아니죠. 500ml는 너무 많습니다. 종내 음주 종료 후 20분 경과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건 삭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물만 주면 된다는 것이죠. 음주 측정할 때 불 때는 한 번 할 때 한 개를 줘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 한 개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두 번, 세 번 불면 불대를 두 개, 세 개 계속 줘야 됩니다. 자, 음주 측정 안 하고 처음부터 체열 원한다. 그러면 바로 체열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기는 1년에 3번, 감지기는 2번, 금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측정기가 3번이니까 더 많이 받죠. 음주 측정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번 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15분이 되겠죠. 이렇게 했음에도 계속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음주 측정 거부자로 처리하게 되고,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치하고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치가 불일치하면은 혈액검사가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은 이것도 내용이 좀 많은데 이것을 전체를 또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정지치수는 0.03에서 0.08이 되죠. 이 경우는 이제 1년 이하 징역이 됩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보통 1년의 징역이 들어가면은 요즘 법률은 다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교법에서는 상당히 좀 배려를 해줬죠. 그래서 1년 징역인데 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취소가 됐을 때는 이제 0.08에서 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에서 2년까지 징역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벌금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0.2라는 것이 나왔는데 밑에도 보면 0.2가 나오고 또 2회란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음주 단속 수치가 2라는 숫자가 아무튼 나오면은 또 2회 이렇게 2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처벌도 항상 그 2년 이렇게 2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착안해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암기의 뼈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0.2 미만은 2년까지 징역이다. 그러면 1년일 때 벌금이 500만 원이니까 2년이면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년에 500만 원이라는 것만 알면은 벌금은 별도로 암기를 안 해도 징역만 기억을 하면은 유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취한 경우 그러니까 0.2 이상이 되는 것이죠. 이때도 2가 나오니까 일단 2년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장 5년까지 됩니다.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경우도
0.2 이상이나 같습니다. 이때도 2가 나오죠. 그래서 2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요것은 처벌이 같습니다. 이때도 이제 벌금은 2년이니까 1,000만 원이 되고 5년이면 원래 2,500만 원인데 500만 원 깎아줬죠. 그래서 2천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측정 거부한 경우에 이때는 이제 측정을 거부했으니까 일단은 취소 수치라고 보고 취소 수치인 1년에서부터 가장 많은 5년까지 그렇게 1년에서 5년까지로 이렇게 징역형이 있고 벌금은 500에서 2천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측정 거부가 보면은 1년에서 5년까지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이것이 만취했을 때 0.2 이상일 때보다는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0.2 이상이 되면은 2년 이상에서 5년까지잖아요. 근데 불응을 하면 1년 이상 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0.2 이상이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차라리 측정 거부를 해버리면 더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판사가 이제 감안해서 형량을 때리겠지만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0.2 이상일 것 같으면은 측정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돼 있어서 조금 모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나중에 법률을 개정한다면 측정 불응한 경우는 0.2 이상인 2년에서 5년을 하든지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법 감정에 맞는 것 같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되겠습니다. 음주치상을 하게 되면 1년에서 15년 징역으로 강화됐죠. 그리고 벌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아까 음주운전 했던 거하고 또 다르죠. 1년일 때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작년에 법률 개정으로 이게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처벌도 시험에 어쩌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자, 음주치상 한 1년이 되죠. 한 1로 15가 되겠습니다. 1,000벌에서 센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치사는 무기나 3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음주치사를 하게 되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보면 이제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3년 상을 치렀죠.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사망하게 했으니까 최소한 3년 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교도소에서 좀 속죄를 해야겠죠. 그래서 3년 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자동차의 범위는 자동차 원자 건설기계 10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건설기계 10종으로 되어 있죠. 아까 음주운전 단속할 때는 모든 건설기계가 포함이 됐습니다. 자, 임피도도시 적용 법조를 보면은 음주 임피 사고 후에 도주를 하게 되면 특가법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이것하고 도교법 상의 음주운전 이것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특가법에 음주운전 치사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도주를 했기 때문에 도주가 들어가면서 이것하고 도교법상의 음주운전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법논리상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처벌조항도 보면은 임피 도주한 것이 음주치사상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치사도주하게 되면 이제 5년 이상인데 음주치사만 하게 되면 3년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주한 것이 훨씬 더 세게 처벌되고 치사의 경우도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제 최근에 그 민식이법이라고 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 처벌이 상당히 강화됐죠. 이 경우에 처벌 조항이 음주운전 치사상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하게 되면은 1에서 15년이고 벌금이 500에서 3천만 원 되는 거죠. 아까 벌금은 이제 1,000만 원이었죠. 그것하고 이 벌금만 조금 차이 나고 징역형은 같습니다. 음주치상 한 일로 1,000벌에서 센 천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15년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게 되면은 역시 3년 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속죄를 해야겠죠. 자, 음주운전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개정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하는 것이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형실효법에 따라서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에 따라서 이미 형선고 효력이 상실된 그러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것, 그리고 형실효법에 의해서 이미 형선고 효력이 실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한 그 사실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실은 플러스를 해서
이 음주운전 이해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흉골골절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음주 측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로 입안에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측정했다면 이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 술에 취해서 차 안에 잠을 자다가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자체를 건드려서 차가 움직였다. 이 경우는 의도적으로 운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운전에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자, 음주 측정기에 빨대 부는 신용만 했을 뿐이라면 그것은 측정 거부에 해당한다.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했다면은 이것은 같은 운전이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그래서 상상자 경합이 된다. 특가법 음주운전 치사상 위반죄하고 도교법 음주운전은 실제 경합이 되겠죠. 여기서 사람까지 다치게 한 것이니까 단순한 운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경험이 된다.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해서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당 근접시간 내에 한정된다. 30분이죠. 그러니까 측정 결과에 불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혈액 채취를 요구할 때는 최소한 그 불복을 한 때부터 30분 정도 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한두 시간 있다가 갑자기 혈액 채취를 요구한다면은 그러한 것은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천된 운전자에 대해서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동의도 안 받고 혈액을 채취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라면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판례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후영장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 다른 판례에 보면은 이러한 경우에 그 응급시를 범죄 현장으로 보아서 준현행범을 해서 영장 없이 또 동의 없이도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온 판례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했다면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판례에서는 사후 영장을 안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든지 혹은 나중에 이제 그 운전자나 변호인의 사후 증거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혈액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 후에 피해자 요구에 의한 혈액 채취 음주 측정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변호인이 나중에 증거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음주운전 시점하고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또 측정 시점이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에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처럼 제출해서 감정을 받았다면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음주운전 의심자를 보호조치 목적으로 경찰 관서로 데려온 직후에 음주 측정 요구를 했는데 이에 불응을 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보호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이것은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구대에 근무할 때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아주 곤란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지구대로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보조치 목적으로 지구대로 데려간다 하는 것을 고지를 하고 그것을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미란도 고지 없이 불법 체포해서 파출소로 데려온 것 같은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호 조치한 것이 입증이 잘 되면은 이후에 뭐 음주 측정을 시도를 해서 또 불응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의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